너 가끔 사자한테 개기는 미친 하이에나들이 있는 거 알아? 아니, 하이에나가 사자를 어떻게 이겨? 그런데 그런 미친 하이에나들이 간혹 있어. 심지어 사자한테 덤벼서 안 되니까 새끼 사자를 건드려서 잡아먹기도 해. 점박이 하이에나는 아프리카에서 사자 다음으로 큰 대형 육식동물이거든. 사자랑 비교해도 그렇게 작지 않아. 무엇보다 하이에나의 가장 큰 무기는 이빨과 턱 힘이잖아. 무는 힘이 아프리카 포유류 중 가장 세. 심지어 코끼리 뼈도 씹어먹어. 이런 애들이 무리지어 다녀. 그 모습은 꽤나 위협적이야. 패거리로 다니면서 사자의 먹이를 빼앗아 먹어. 심지어 암컷 사자들은 종종 하이에나 때 공격을 받기도 해. 하이에나들은 이때를 노려. 엄마 사자 옆에 붙어있는 새끼 사자를 잡아먹어. 새끼 사자를 왜 잡아먹는 줄 알아? 당연히 배고파서 잡아먹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어. 바로 그 아기 사자가 커서 자기들을 위협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야. 심지어 다 자란 사자들까지도 공격해. 이 영상 한번 봐봐. 사자 한 마리가 풀숲에 앉아 있어. 그 주위를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둘러싸고 있어. 사자는 도망갈 곳이 없어. 앞, 뒤, 양, 옆 모두 하이에나한테 둘러싸였어. 저 하이에나들은 덩치도 커서 충분히 저 사자를 사냥할 수 있어. 거기다가 여러 마리잖아. 저 암사자 한 마리로는 하이에나들을 상대할 수 없어. 그 옆에 독수리도 은근슬쩍 누가 이기나 기다리는 중이야. 하이에나들은 조금씩 사자를 공격하기 시작해. 하이에나들에겐 정말 무서운 점이 하나 있어. 사자들은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한 뒤 숨을 끊어버리거든. 그런데 이 하이에나들은 그게 아니야. 먹잇감을 붙잡으면 바로 뜯어먹기 시작해. 숨이 붙어 있어도 일단 먹어. 먹잇감 입장에선 산채로 몸이 뜯기는 거야.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암사자 두 마리가 여유롭게 걸어와. 궁지에 몰린 사자의 동료들이야. 하이에나들은 다가오는 사자들을 보고 당황해. 사자들은 가족을 괴롭힌 하이에나들에게 빠르게 달려들어. 단 10초 만에 암사자 두 마리가 하이에나 무리를 모두 쫓아내버려. 아무리 단단한 하이에나 무리라도 사자 동맹을 이길 순 없었어. 사자들 걸어오는 거 완전 간지다.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맞아. 그리고 저 사자가 혼자였을 때도 하이에나들은 제대로 덤비지 못했어. 그것만 봐도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 와, 우리나라에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하이에나가 있다고? 너도 본 적 있을걸? 바로 들개들이야. 내가 말한 들개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일반 들개가 아니라 아프리카 들개 말이야. 리카온 아프리카 사냥개라고도 불려. 굉장히 위험한 맹수 중 하나야. 아프리카에서 사자, 하이에나, 표범 이런 애들 때문에 인지도는 부족해. 그러나 실제로 마주치면 맹수 그 자체야. 맹수들한테도 덤빌 줄 알아. 이렇게 새끼 사자들을 사냥해서 잡아먹기도 해. 덩치도 결코 작지 않아. 야생 객과동물 중에서는 늑대 다음으로 덩치가 큰 편이야. 큰 앞 어금니로 먹이를 잡으면 뼈까지 씹어먹어. 이런 식으로 얼룩무늬가 있거든. 야생에서 만나면 보호색 때문에 의외로 잘 안 보여. 그리고 이 아프리카 들개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협동 공격이야. 객과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아. 그게 바로 아프리카 들개들이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야. 이렇게 무리를 지어다니면 사자나 하이에나도 쉽게 덤비지 못해. 많이 몰려다니는 애들은 30마리까지도 모여지네.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도 고등학생 일진 30명이랑 있으면 무섭잖아. 그런데 아무리 몰려다녀도 사자는 못 이기지 않을까? 고등학생 30명이 모여도 맥그리거를 어떻게 이겨?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들개 무리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저 멀리 암컷 사자 한 마리가 보여. 저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자는 들개나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해. 들개 크기들만 봐도 저 사자 정도는 해볼만 할 것 같아. 들개 4마리가 빠른 속도로 사자를 둘러싸. 사자는 위협을 느껴. 다른 들개 무리도 모이기 시작해. 그런데 들개가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데도 사자의 걸음걸이에선 여유가 느껴져. 들개들은 사자 한 마리에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있어. 아무리 늙은 암컷 사자여도 잘못 물리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거든. 사자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정확하게 목을 노리기 때문이야. 들개들은 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인 꼬리 엉덩이 부분을 공격하려고 해. 그때 사자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개를 공격해. 놀란 들개들은 빠르게 도망가. 그러자
도망가다 들개 한 마리가 넘어져. 사자는 넘어진 들개를 손살같이 물어뜯어. 그러자 주변의 들개들이 한꺼번에 사자를 공격해. 당황한 사자는 엉덩이를 보호하기 위해 앉은 채로 들개들을 위협해. 들개들은 돌아가며 사자를 공격해. 위기에 처한 사자는 본능적으로 물 웅덩이 속에 들어가. 그럼 들개들이 자신의 뒤를 공격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사자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잘 싸우는 사자인 것 같아. 들개들은 결국 사냥을 포기해. 와, 들개들도 처음엔 쫄아있다가 친구가 공격당하니까 바로 공격하는 거 진짜 멋지다. 맞아. 그런데 혼자만으로 저 많은 들개들을 제압한 저 사자도 진짜 대단해. 만약 들개들이 저 사자의 새끼를 물고 갔다면 저 들개들은 몰살됐을 거야. 그리고 보통 암사자들은 사냥을 하고 새끼 사자들은 수사자가 지키거든. 만약 하이에나, 들개, 표범 같은 동물들이 새끼 사자를 건드린다면 수사자가 직접 나서게 될 거야. 암사자들도 굉장히 무서운 맹수야. 그런데 숫사자는 그 암사자보다 2배 정도 커. 몸 길이가 2m 50에 꼬리 길이만 1m야. 저녁에 산책이나 할 겸 롱패딩 입고 밖에 나왔는데 앞에 사자가 저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만약 그 사자가 배가 고프다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미 너는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사자는 먹이를 제압하는 즉시 목을 공격해. 긴 송곳니로 경동맥을 관통시켜. 아픔을 느낄 시간도 없어. 눈 깜짝할 사이에 너는 돈가스가 되는 거야.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너한테만 보여줄게. 들개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 있어. 시골에 가면 진돗개 한 마리만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무서울 때 있잖아. 괜히 막 나 따라오는 것 같고 말이야. 그런 개보다 훨씬 큰 들개들이 저렇게 무리지어 있어. 웬만한 맹수들도 저 들개 무리를 보면 쉽게 덤비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때 들개 무리가 전부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해. 엄청난 속도로 수사자 한 마리가 뛰어와. 그리고 들개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들개들은 수사자에게 덤빌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압도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돼. 저렇게 사자들은 종종 육식동물들을 갑자기 공격하거든. 그들이 사자와 비슷한 먹이를 먹기 때문이야. 라이벌을 미리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표범, 치타, 하이에나, 들개 이런 애들이 사자 눈에 띈다? 바로 사자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 저 덩치에 저렇게 뛰어오는데 어떻게 덤벼. 심지어 사자들이 숨어 있다가 들개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기습 공격을 하기도 해. 자, 이거 한번 봐봐. 자세히 보면 사자들이 풀숲에 숨어 있어. 사자들은 저렇게 매복해서 먹이를 사냥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압하기 때문에 체력을 아낄 수 있어. 보통은 누, 임팔라, 얼룩말, 흑멧돼지 같은 초식동물들을 사냥해. 그런데 이 영상에선 아니야. 숫사자 눈 빛나는 것 좀 봐. 사자들이 무언가를 발견해. 자세를 낮춘 뒤 도약할 준비해.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뛰어가. 들개 한 마리가 하필이면 사자들이 매복하고 있던 곳을 지나간 거야. 사자의 눈에 띈 육식동물들은 저렇게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돼.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사자들이 덤볐잖아. 저 들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만약 배가 고프지 않다면 저렇게 사냥만 한 채로 두고 가. 그럼 다른 야생동물들이 먹게 돼. 그런데 내가 놀라운 영상 하나 보여줄게. 들개 한 마리가 오늘도 사자에게 목덜미가 물렸어. 들개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것 같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사자한테 물린 채로 질질 끌려다녀. 이대로 사자는 무리로 돌아가서 들개를 나눠 먹을 거야. 그런데 그때 암사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뛰어가. 입에 문 들개를 내려둔 채로 말이야. 다른 들개 한 마리가 암사자 앞에 나타난 거야. 암사자는 들개를 미친 듯이 쫓아가.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자가 물고 있던 들개를 내려놓자마자 들개가 바로 도망가. 알고 보니 그 들개는 죽은 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친구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숨을 참으며 사자한테 물려 있었던 거지. 그리고 들개의 친구가 나타나 암사자를 유인해. 암사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거야. 저렇게 들개들은 똑똑한 전략으로 동료를 구출하기도 해. 물론 사자한테 잡히면 순식간에 죽겠지만. 와, 그 와중에 죽은 척하는 연기 미쳤다. 거의 오스카상감인데? 맞아. 저 들개 구해준 친구한테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줘야 돼. 삼겹살 말고 치킨. 근데 들개들이 너무 동네 북 아니야? 맨날 맞고만 다니네. 나처럼. 꼭 너처럼 맞고만 다니는 건 아니야. 들개들은 무리지어 다니잖아. 종종 다른 육식동물들과 마주치거든. 그 상대가 사자가 아니라면 들개들도 결코 잘 물러서지 않아. 자, 이 영상 한번 봐봐. 들개 무리가 무언가 노려보고 있어. 그곳엔 아프리카의 대표 맹수 중 하나인 치타가 있어.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생물이야. 최대 시속 120km까지 낼 수 있어. 고양이과 동물 중 퓨마를 제외하면 제일 커. 엄청난 속도로 가젤, 임팔라, 영양 같은 동물들을 사냥해 먹어. 그러나
이 치타는 들개처럼 우르르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지 않아. 많아봐야 한 쌍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해. 반면 들개들은 수십 마리가 함께 움직이고 사냥해. 치타가 들개들을 노려보며 위협해. 그러나 들개들은 치타를 계속해서 조여와. 치타가 잡은 먹이가 탐이 난 거야. 치타는 2마리, 들개는 여러 마리야. 그런데 그때 들개들이 먹이를 건드리기 시작해. 들개가 치타를 공격하는 척하면 다른 들개들은 먹이를 뺏어 먹어. 결국 치타는 들개들에게 먹이를 뺏기고 말아. 힘들게 사냥했는데 뺏기는 저 기분 얼마나 빡칠까. 들개들은 저렇게 똑똑한 방식으로 표범이나 치타의 먹이를 뺏어 먹기도 해. 와, 라면 한 입 뺏어 먹는 것도 빡치는데 직접 사냥한 먹이를 뺏기면 얼마나 빡칠까? 맞아. 그래서 사자는 육식동물이 보이면 일단 죽이고 보거든. 코끼리, 코뿔소 이런 초식동물들은 사자를 안 무서워해. 오히려 치타, 표범, 하이에나, 들개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야. 너 만약 우리가 맛있는 돈가스 집에 갔어. 그런데 그 돈가스가 1인분밖에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안타깝지만 나 혼자서 먹어야지.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나눠 먹을 수 있잖아. 그러나 야생에서는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당장 내가 굶어 죽어. 그래서 1인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자를 잔인하게 제거해야만 해. 수사자 한 마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약하기 시작해. 와, 저 속도 좀 봐. 거의 뭐 포르쉐급 스피드야. 사자가 노리는 동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치타야. 달리기가 가장 빠르다는 치타를 쫓기 시작해. 강력한 앞발로 치타를 빠르게 낚아채. 치타는 앞발로 사자를 마구 핥혀. 그러나 사자는 전혀 타격이 없어. 앞발로 강력하게 제압한 뒤 송곳니로 목을 정확하게 노려. 치타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돼. 사자 한 마리가 순식간에 치타 한 마리를 제압해버려. 코끼리, 하마, 코뿔소 이런 덩치 큰 애들 때문에 다들 사자가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육식동물들 사냥하는 거 보면 왜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 저 용맹한 털과 날렵함, 완전 카리스마 있잖아. 만약 야생에서 실제로 동물을 마주친다면 코끼리보단 사자가 더 무섭지 않을까? 내가 더 충격적인 영상 하나 보여줄게. 집중해서 봐봐. 들개무리가 영양을 사냥했어. 들개들은 전부 모여 영양을 뜯어먹으려고 해.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하마가 뛰어와. 압도적인 크기의 들개들은 모두 도망가. 실제로 하마는 6살만 돼도 몸무게가 1200kg이 나갈 정도로 커. 송곳니도 최대 60cm로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 피부도 굉장히 두꺼워서 사자들이 덤벼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수준이야. 코끼리나 코뿔소가 아니라면 사실상 하마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어. 심지어 순간시속 30km에 달하는 속도를 내며 달려와. 영상만 봐도 엄청 빨라 보이잖아. 그렇게 들개들은 바로 눈앞에서 먹잇감을 놓치게 돼. 그러나 들개들은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 잡은 먹잇감인데 바로 앞에서 놓칠 수 없잖아. 하마가 있는 늪 앞에서 계속 알짱거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주변이 시끌벅적해서 화가 난 하마가 옆에 있던 영양을 물어. 영양을 문 채로 마구 휘두른 뒤 던져버려. 영양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돼. 그리고 들개들은 죽은 영양을 끌고 가. 아니, 하마가 영양을 구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충격적이다. 야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 때로는 고통스럽고 차가운 게 야생의 실제 모습이야. 하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아. 단지 진흙 웅덩이에 있는 게 불쾌하다는 이유로 저렇게 다른 동물을 짓밟거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하마에게 죽는 희생자도 나와. 실제로 케냐에서도 하마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 얼마 전에 케냐 빅토리아 호수에서 한 소년이 하마에 끌려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 어른들이 호수에서 빨래를 하는 동안 소년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하마가 나타나 그를 물속으로 끌고 가. 주변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무 토막과 돌을 던졌지만 소용없었어. 결국 그 소년은 익사하고 말아. 겉으로는 동글동글해 보이지만 절대로 가까이에 가선 안 돼. 하마는 영역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아. 무는 힘도 엄청나서 하마가 한번 팔을 물고 휘두르면 순식간에 팔이 잘려나가. 하마도 공포 그 자체네. 저 영양이 진짜 불쌍하다. 들개한테 사냥당하고 하마한테 죽고. 어쩌면 들개들한테 산채로 뜯어먹히는 것보다 하마한테 단번에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이처럼 야생에선 언제나 무서운 생물들이 살고 있어. 새끼 동물들이 귀엽다고 해서 절대 다가가선 안 돼. 그 뒤에 어미가 숨어서 너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누르지 말아주세요. 유명해지면 잡아먹히기 때문이에요. 또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